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선수, 내추럴 보디빌더 김광호 선수를 모셔보고 그동안 제가 궁금했던 거, 보디빌딩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질문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분 보디빌딩 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김광호 선수께서 먼저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추럴빌더 김광호입니다. 저는 현재 자연산 강호야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채널 내에서 조금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훈련 방법들, 영양관리 방법들, 그리고 뭐 트레이너 혹은 피트니스 문화가 전반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 시흥 150신도시에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팀포브 온라인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궁금한 게 그 유튜브를 시작한 지 굉장히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내에 유튜브의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유튜브를 하는 게 마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유튜브를 시작한 느낌. 그냥 전 사실 그냥 뛰어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느낌이 아니라 참아왔다가 터트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나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는 제가 2018년도에 원래 유튜브를 준비를 그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 나왔던 게 호야의 내추럴 피트니스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채널명이랑 다 갈아엎고 다시 태어난 게 자연산 강호야 채널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황 PD님과의 스토리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때 제가 나 유튜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8년도 때 몸이 되게 많이 상했었어요. 왜 몸이 많이 상했었냐면은 우리가 브로사이언스라 그러죠. 우리 선배님들이 전수해주는 그런 조금 뭐 옳지 않은 그런 방법들대로 훈련과 영양을 막 해서 이제 건강을 혹사시켜가지고 간이 뭐 정상인의 한 20배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간 수치가 그리고 신부전증이 걸리는 단계가 신장이 털려서 신부전증이 걸리는 단계가 10이라 치면 제가 한 9.5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몸은 붓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대회 2개를 날려먹고 대회 하나를 망치고 그렇게 2018년도를 보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내 후대는 뭔가 올바르지 못한 그리고 비과학적인 정보들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해쳐지는 그런 회의감을 들게 하는 사람은 적어도 나 이후에는 없게끔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 목적은 이게 저변에 있는 우리 트레이너들의 수준이 참 아직 많이 발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은 뭔가 누구 하나는 뭔가 선진적인 문화에 발을 내딛고 선도를 하려고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제 궁금한 부분이 예를 들어 이제 처음이나 뭐 계속해서 만드는 영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런 그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이런 방식들을 어떻게 보면은 올바르게 고쳐주고자 하는 목적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논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예상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이제 상황이 일파만파 뭔가 좀 시끄러워질 거라는 거를 우선은 처음부터 조금 더 강력한 어조로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것은 예상을 했었고 거기까지는 노리는 바였어요. 하지만 되게 많은 사람이 단시간에 주목할 줄은 몰랐고 그리고 2차적으로 이 자리를 뭐 제 채널에서도 이미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채널을 빌어서 조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어떤 공격적인 워딩 그리고 또 뭐 특정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그리고 제 화법들 이런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제 본의 아니게 충분히 불편했을 수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들어서 황 PD님이랑도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때 저희가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비춰진 거에 대해서는 참 반성하게 되는 계기 그리고 저희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시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생각하는 게
그런 주목을 이제 받을 수 있었던 오히려 그 워딩이나 그런 어조가 아니었다면 그 정도의 주목을 못 받았었고 그만큼 그쵸. 지금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을 따라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전 전략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네. 전략적인 부분들도 녹아져 있었어요. 네. 하지만 네. 이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제 피해를 준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한 거는 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제가 공부한 바로 그리고 제 신념상 옳은 방법이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한들 그렇게 강력히 주장할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워딩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인 건 분명히 죄송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일단은 그 시합을 뛰기 전에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운동 프로그램을 전수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시합에서 입상을 했는데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합을 뛰고 나서부터는 그 부분들이 많이 조용해졌고 왜냐하면 실력으로 그런 것들을 입증해왔기 때문에 시합을 뛰기 전에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셨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시합을 뛰어서 난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근데 그 기간이 이제 바로 시합을 뛰신 것도 아니고 그쵸. 유튜브를 좀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좀 2021년 하반기부터 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런 멘탈적인 관리, 뭐 어떤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결과론적인 것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신 있었어요. 저는 원래 이게 제 몸이 좋아서 자신 있었다기보다는 제 2019년도 싱가포르 때 그 뭐 무대 환경이라든지 뭐 기타 안 좋은 이런 환경 내에서 뭐 특정 포즈를 잡는 그 중간중간 모습들을 캡처를 해서 그런 것들을 되게 조리돌림을 많이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냥 특정 조금 유명한 선수들이 조리돌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한 번 조리돌림을 하고 그렇게 조리돌림을 당하는 것들을 보고 또 일반인 분들이 한 번 더 3차적으로 저한테 이런 좀 비판? 이런 무분별한 비판들을 많이 해주셨었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네가 뭐 그래서 네 몸은 딱 잘라서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찌됐든 2년 후에 2019년도 시즌을 종료를 하고 난 2년 뒤에 다시 조금 더 채워서 2021년도에 본 시즌을 가져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찰나에 그런 조리돌림 많이 당했던 거라서 그래 뭐 잘 준비해서 내가 잘 증명을 하면 지금 조리돌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조금 더 한 번 더 이런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프레시하게 가져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많이 열심히 준비했었고 이번 시즌에 솔직히 마음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그냥 나를 아는 사람들만 나를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런 부담감이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나를 보고 있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나를 야 광호야 잘해봐 이게 아니라 김강호 너 그렇게 지저댔지?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네 몸은 이런 부담감이 엄청 있는데 게다가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지금 거의 10만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내 주변에 10명이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 주변에 10명 플러스 그 10만이 나를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또 좋은 시선이 아니라 약간 이런 시선으로 보니까 부담이 엄청 컸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시합을 나가서 사람들이 그 시합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멘탈 케어가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서 그쵸. 올 시즌에 만약에 그런 시선을 얻고 있는 저로서는 올 시즌에 까딱 하나 잘못해가지고 뭔가 되게 안 좋은 컨디션 혹은 뭐 무대 성적을 대회 성적을 떠나서 되게 안 좋은 바디 컨디션을 보여준다면은 이제 더는 회생할 수 없는 이미지를 갖춰버리게 되는 거니까 사실 뭐 최측근들만 아는 얘기인데 혼자서 막 울기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좀 눈물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막 이렇게 슬퍼서 이래서 우는 게 아니라 시불시불거리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분노와 이런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담이라고 하면 바로 앞전에 제가 인터뷰했던 마선호 선수. UNF가 마무리되고 한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마선호 선수가
그 한창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음. 그 김광호 선수와 함께 코칭 프로그램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되었었고 화두에 네. 올랐고 그리고 지금 뭐 코칭을 이제 본인이 하시겠다고 먼저 찾아가셨는데 네네. 그렇게 된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쉽게 말해서 까이고 있는 게 두 가지였어요. 예. 하나는 그래서 네 몸은 음. 이거는 제가 열심히 해서 21년도에 예, 그렇죠. 보여주려는 계획이 있었으니 보여주면 되는데 그래서 네 코칭으로 잘 된 애가 누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했어요. 저는 왜 이런 코칭이 효율성이 높은 거고 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몸이 나올 수 있고 이게 왜 조금 더 건강을 덜 해치면서 보디빌딩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설명에는 관심이 없고 네. 증명을 해봐야라는 거에 관심이 있었었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은 증명을 해보일게 증명을 해보일 건데 과연 어떻게 증명을 해야 예. 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왜냐면 제가 그거를 증명해 보겠다고 막 100명 200명을 코칭해 줄 수 그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 그러면은 선호 형님이다 선호 형님을 코칭을 해서 이미 좋아져 있는 사람을 더 좋아지게 만든다면 진짜 힘든 부분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 100m를 10초대에 끊는 육상 선수를 9초대에 끊게 만들어버리면 12초대에 끊는 애는 10초대로 만드는 건 1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초대 끊는 사람 내가 9초대로 끊게 만들어 볼게 그러면은 내가 증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간 건데 그랬는데 운동을 한 20년 가까이 한 분이고 그렇죠. 이미 몸은 올라올 대로 올라오고 있었고 정상의 자리였고. 예. 약점이라 봤자 아시겠지만 선우 형님의 이런 약점이 20년 동안 케어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20% 그쵸. 미만이라고 네.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도 무기가 많고 이미 최정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랑 대화하기 전에 그 사람은 바꿀 마음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위험 부담이 충분히 예. 있었어요. 사전에 얘기된 것도 없었고요. 딱 한마디 듣고 갔던 거예요. 힘큐 채널에서 선우 형님이 나 그 프로그램 굉장히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크게 뭐 워딩은 조금 더 잘못된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보여. 이거 하나 듣고 황 PD님이 가시죠 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공부한 내용들을 PPT에 20분짜리로 다 녹여냈어요. 길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거 딱 들고 연락을 했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예. 일단 발표 한 번만 들어보고 결정해달라. 예. 그래서 가서 프리젠테이션 한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실상 딱 잘라 말하면 이거거든요. 잘하면 본전. 맞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이거는 제 이미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생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뭐 보디빌딩 팬으로서 이렇게 다 보는데 악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건 네, 왜 맞아요. 이런 선택을 했지? 왜냐면 사실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젊은 네, 준비가 안 된 맞아요. 신예들을 맞아요. 바꾸는 맞아요. 거야말로 더 맞아요. 주목받고 맞아요.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20년 동안 보디빌딩하고 이제 최정상에 있는 사람을 바꾸겠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심지어는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 한 반년이 더 흘러서 이제 시합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네네. 지금 나가는 시합마다 지금 상을 타고 휩쓸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직접 마소노 선수를 작년 UNF 때 비교를 해보았을 때도 와 근육의 쉐입이랑 사이즈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다이어트 상태는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힘든 부분인데 네네네. 와 그렇게 해서 이제 증명을 받았을 때의 또 쾌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뭐 2-3개월 동안 막 속쓰리다 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준비한 계획이잖아요. 어떤 느낌이신지 좀 궁금한데. 우선은 그냥 딱 한마디로 기뻐요. 기쁜데 선우 형님이 뭐 그랑프리를 하고 뭐 이래서 기쁘다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게 기뻐. 그 후가 이제 내 코칭력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구나. 그게 두 번째로 기쁜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해야 본전, 잘못하면은 나락이기 때문에 그게 바꿔 말하면 저 사람의 커리어를 내가 망칠 수 있는 거예요. 20년을 운동을 했지만 그 후 1년이 전혀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네. 내가 저 사람의 올해 1년을 그래도 잘 지켜줬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조금 더 좋은
한층 더 발전된 그리고 항상 듣기 좋은 게 이 올해 이런 몸에 대한 결과물 성적 말고 몸에 대한 결과물을 얻음으로 인해서 보디빌딩에 대한 사랑과 앞으로 내가 조금 더 한 발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요즘 너무 보디빌딩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기뻐요. 예, 그래서 사실상 코칭을 해서 더 좋아지게끔 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좀 자신 있었어요, 솔직히. 예, 저는 이건 100% 좋아진. 제가 황 PD님한테도 얘기했었거든요. 선생님 근데 너무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예, 나는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거는 맨 처음에 그게 1번 목적이었지만 이렇게 코칭을 자꾸 하고 형님이랑 이렇게 자꾸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 진짜 진정으로 기쁜 거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스스로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진짜 본인 몸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곧 앞두고 있는 세계 프로레벨 WNBF. WNBF는 사실 제가 한번 소개한 대회이기도 한데 심지어는 지금 IFBB 정상급의 선수들도 여기서 시합을 치르고 올라가신 선수들이 꽤 되십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맞아요. WNBF 그리고 세계 레벨의 지금 정상에 있는 선수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유전자도 타고난 선수들이 똑똑하게 운동을 하고 맞아요. 다이어트까지 정말 사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라고 저도 착각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추럴 선수들의 시합 다이어트가 더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말 올림피아 탑 커리어가 아닌 이상 그런 선수들이 이제 볼륨까지 챙겨서 나오는 대회인데 WNBF에서 이번에 출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가는 데만 의의를 두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경쟁에서 그 선수들과 이렇게 성적을 내는 것에 의의를 두는 건지 궁금합니다. 딱 잘라 말하면 저는 체급에서 탑5가 목표예요. 네. 솔직히 저는 뭐 앞선 얘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춰졌을지 모르겠지만 냉정해요. 자신 있는 거는 100%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자신 없는 거는 손 안 대요. 왜냐면 저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은 안 하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목표는 탑5고 제가 1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월드 챔프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좀 솔직히 힘들 것 같고 그건 냉정하게 저랑 힘들어요. 그래서 더 코칭에 대한 질을 높여서 저희보다 이제 5살, 10살 어린 친구들은 전 가능성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 정도 세대까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 냉정하게 뭐 체급에서 1등 혹은 월드 챔프는 좀 불가할 것 같고 체급에서 탑5 안에 드는 거는 어떻게 비벼볼 할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선수로서와 지도자로서의 앞으로의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로서의 목표는 우선 직면에 있는 거는 이제 11월 20날 체급전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상 동양 선수가 키가 180이 넘는데 헤비급으로 나가고 그 안에서 체급 탑5를 안에 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좀 건방질 수 있다고 보겠지만 어쨌든 그게 제 목표기는 합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저는 대회 성적은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인생의 한 번의 시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 한두 번 잘 본다고 인생 잘 사는 거 아니고 시험 한두 번 망친다고 해서 내 인생 망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디빌딩을 이것을 선수로서 시선을 좀 전환을 해본다면 제가 선수로서 항상 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제 나보다 1년 전에 나보다 지속적으로 계속 몸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 40살이 됐을 때 내가 내 몸을 거울로 딱 비춰보고 내가 10수년 한 20년 가까이 운동을 했더니 이게 나의 순수한 노력으로 내추럴로서겠죠. 나만의 순수한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완성본이구나. 오케이, 나 이 정도구나 라는 것들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내 실력으로만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제 변하지 않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 선수로서의 목적은 대회 성적보다는 내가 40살을 먹고 딱 거울에서 딱 봤을 때 이게 내 순수한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몸, 이거를 보는 게 선수로서의 목적이고요. 코칭은 조금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팀포브의 이 상징 컬러가 블랙이에요. 근데 로고가
이 깃발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내추럴 볼디빌딩 코칭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검은 깃발로 물들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와 이거 인정받기 위해서 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할 것이고, 제가 2013년에 석사를 들어갔다가 네. 2015년에 수료를 하고 5년 동안 졸업을 안 하고 미루다가, 왜냐면 나는 그쪽에는 뜻이 없다라고 접고 나서 다시 학위 제보를 신청을 해가지고 석사를 들어간 이유도 뭔가 조금 내가 하는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증명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2018년도 때 유튜브를 시작을 했다가 접고 다시 준비를 해서 2020년도에 출범을 한 것도 바로 채널명만 갈아엎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안 한 이유도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내 몸 하나도 간수를 못 해가지고 건강이 망가지는 훈련 프로그램을 나한테 하고 있었던 사람이 무슨 똑똑하고 효율적인 운동 방법을 주장을 하겠냐. 처음부터 싹 갈아엎고 다시 공부해서 쌓아놓고 2019년도에 성적 쌓아놓고 2020년도에 함께 해서 코칭력 증명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얘기를 해야, 이래야 먹히는 거고 이게 수순이고 이게 근본이지. 무분별하게 그냥 뛰어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준비 탄탄히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방금 전에 다시 원초적인 얘기로 돌아간다면 팀포부의 검은 깃발이 대한민국에 물들게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목표가 악수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김강호 선수 긴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김강호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